네, 2017년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순서입니다. 대상은 S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 이상을 얻는 주자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가급적 선호도가 높은 주자부터 하되 주자들 개인 일정을 고려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통 질문하고 개별 질문을 드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주자들이 각각 7분을 쓰실 수가 있고요. 네네. 시간을 초과하면 인터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잘 안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공통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대통합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후보를 확정이 되신다면 공약 1호는 어떤 걸 내세우시겠습니까?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그들의 생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다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정부의 예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것보다는 네. 좋은 기업을 육성을 해서 기업들이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개헌을 선거 전에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와 균형을 전제로 한 그 권력을 분권하는 네. 이런 그 분권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 된 이런 현행의 그 헌법으로서는 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결국 패권에서 또 패권 리더십으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나의 롤 모델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링컨 대통령을 네.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완전히 갈라졌을 때에 이분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네.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국민을 통합시켰죠. 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참 강대국을 만드는 그 초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인 리더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계 멈춰주시고요. 공통질문 마치고 여기서 수업 분석을 통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경력이 역시 최대 강점입니다. 국제 정치 감각과 해외 고위 인맥 활용할 수 있죠. 연대 가능한 정치 세력이 많아서 확장 잠재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은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귀국 후 공개 활동에 나서자마자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보적 보수주의자처럼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이른바 반반 이미지도 고민거리입니다. 보수 진영이 재결집할 경우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비롯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혹독한 후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혁신형 리더라기보다 관리형 리더에 더 어울린다는 평가도 위협 요소입니다. 이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내놓은 반기문 스왓 분석이었습니다. 개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정당의 후보로 나서실지 아니면 독자적인 정치 결사체를 꾸려서 가실지 결정을 하셨는지요? 그간 제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 만날 겁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를 교체해서 한국의 그 대통합을 이뤄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네.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곧 저의 입장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분권형 대통령제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분산되는 혹시 총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네. 또 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진 이런 분들 중에서 총리가 돼서 전권을 가지고 이런 그 내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민주화 말씀하셨으면 김종인 전 대표의 일종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염두에 두신 거 아닙니까? 제가 특정한 어떤 인물을 특정한 분을 그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선하고 총선 주기를 좀 맞춰야 된다. 선거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당선되시면은 헌법 안 고치고 2020년까지 3년만 대통령을 하실 용의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방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간 우리가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을 많이 그 분열시켰습니다. 이러한 그 국민들 간에 쌓인 그 응어리가 치유되기 전에 또 다시 선거를 치러서 또 계속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선거 주기를 대통령 선거하고 최소 총선을 같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면은 저는 저희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네. 3년 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은 3년 내에 아주 강력한 그 미국 사회를 만드는데 네.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소위 친문을 배제한 어떤 개헌 공동체 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쪽에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의견이 대선 전의 개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어떤 분들하고도 같이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지지율이 원래 지금 시점쯤 기대하셨던 지지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코멘트는 뭐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런 그 지지율은 뭐 항상 변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언제쯤 문재인 전 대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우리가 선거에서 많이 봤고 특히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은 이 어떤 승패는 마지막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네. 제가 비록 지금 귀국한 지 2주뿐이 안 됐고 다른 그 문재인 후보는 한 4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로 그렇죠. 되어 있지만은 이 개헌을 이루고 또 대통합을 이룬다는 이러한 뜻에 국민들이 아마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결승전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문 전 대표는 촛불 집회가 정권 교체의 열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 전 총장께서는 촛불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광장의 민심은 네. 이 정치 체제, 정치 질서, 정치 가치를 확 바꾸라는 그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그 패권이나 또 패거리 정치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런 거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한다면은 그런 아무리 정권을 교체해봐도 네.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되고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